암석은 아까도 얘기했죠. 광물이 모여서 암석이 되는 겁니다. 제가 노래도 들려줬잖아요. 기억나요? 노래가 들렸었어요. 바위돌 깨트려 돌멩이 돌멩이 깨트려 자갈돌 깨트려 모래알. 자, 그래서 부서지면서 제일 작은 알갱이가 광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광물은 우리 눈에 안 보일 정도로 매우 작은 아이들이고, 그 다음에 그 광물들이 모여서 암석이 되는 거고, 암석은 그 생성 과정을 기준으로 합니다. 생성 과정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화성암, 퇴적암, 변성암 이렇게 세 종류로 나뉠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화성암은 암석이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되고, 화성암은 마그마가 식어서 만들어진 거예요. 마그마 알죠? 지하 깊은 곳에서 멘틀이 너무 뜨거우니까 녹아져 있는 지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각이 녹아져 있는 거야. 너무 뜨거워서 액체. 그게 식어서 만들어진 게 화성암이고, 퇴적물이 쌓여서 만들어진 게 퇴적암. 원래 생긴 암석이 열과 압력을 받아 변한 게 변성암입니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우리 이제 화성암부터 설명을 할 거예요. 화성암은 마그마가 식어서 만들어진 거고요. 마그마가 식어서 만들어진 암석이니까 위치가 일단 지하 깊은 곳에서 만들어진 애랑 지표 근처에서 만들어진 애 두 개로 나눌 겁니다. 자, 지하 깊은 곳이랑 지표 근처랑 어디가 더 뜨겁겠어요? 지하 깊은 곳이 훨씬 뜨겁겠죠. 그 다음에 지표 부근이라는 건 뭐예요? 마그마가 지하에 있다가 뿜어져 나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성 장소에 따라 구분할 건데요. 화성암. 자, 봐봐. 화성암. 네, 두 개로 분류할 거예요. 두 개로. 어떻게 분류할 거냐면 생성 장소, 지하 깊은 곳, 그 다음에 지표 근처. 얘 차이는 뭐겠어요? 온도입니다. 온도. 그러니까 지하 깊은 곳에서 만들어진 암석들은요, 온도가 높으니까 식을 때 천천히 식어. 안 식으면 암석이 안 되는 거예요. 식을 때 암석인 거지, 그치? 지하 깊은 곳에서 천천히 식어서 오랜 기간 동안 만들어진 게 심성암입니다. 심성암은 잘 들어. 요것만 기억하면 돼요. 지하 깊은 곳에서 온도가 높은 곳에서 만들어져서 오랜 시간에 걸려 만들어진다. 오랜 시간에 걸려서 천천히 식어서 만들어지니까 결정의 크기가 큽니다. 왜냐면 결정이 만들어지면서 점점 크기를 키우는 거야.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면, 만들어진 시간이 오래 걸리면 결정의 크기가 큰 겁니다. 그럼 반대로 지표 근처는 어때요? 지표 근처는 온도가 낮아. 온도가 낮으니까 빠른 시간에 암석이 만들어지고, 빠른 시간에 만들어지니까 결정의 크기가 작다. 이렇게 구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깊은 곳에서 만들어진 심성암은 결정의 크기가 크고, 그 다음에 지표 근처에서 만들어지는 화산암은 결정의 크기가 작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책 보면서 다시 설명을 할게요. 자, 여기 심성암부터 얘기해볼까요? 심성암은 지하 깊은 곳에서 천천히 식어서 만들어진 암석이고, 성장할 시간이 충분해. 뭐가? 광물 결정이. 그래서 결정이 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물 결정의 크기가 큰 발령 화강암. 요거 남겨할 거예요. 그래서 심성암의 또 종류입니다. 자, 화산암은 지표 부근에서 빠르게 식어서 만들어진 암석이고, 광물 결정이 성장의 시간이 부족해서 크기가 작다. 우리가 화산암의 대표적인 애를 알고 있죠. 이미 우리는 화산암을 알고 있어요. 화산암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야. 그러니까 안 본 사람은 없을 거야. 화산암의 대표가 뭐냐면요, 현무암입니다. 현무암 알아요? 제주도 가봤어요? 뭐 제주도 안 가봤어도 알죠. 그 돌하루방 만드는 돌. 그래서 그 돌은 뭐예요? 구멍이 뚫려 있단 말이야. 구멍이. 뭐 이렇게 아무도 안 본 것처럼
예, 현마 구멍이 뽕뽕뽕 뚫려 있죠. 그래서 보시면 얘랑 얘 차이가 뭐냐면요. 지금 화산암은 결정이 작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거 잘 안 보시면 책 보시면 확대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얘는 이 알갱이가 하나하나가 좀 느껴져요. 이거 너무 확대했나? 요 정도. 알갱이가 이렇게 따로따로 보입니다만 얘네들은 맨들맨들해서 아예 결정이 잘 느껴지지 않죠. 결정이 조그마니까 결정 하나하나 결정 자체가 이렇게 나뉘어지는 느낌이 없는데 요거는 알갱이 하나하나가 다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정도 자세히 보면 크기 차이가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현무암이랑 유문암이 화산암의 대표인데요. 얘네도 뭘로 나눴냐면 색깔로 나눴어요. 현무암은 어두운 색, 그래서 어두운 색 광물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유문암은 밝은 색 광물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심성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성암 결정의 크기가 크고요. 그 중에 밝은 게 화강암, 어두운 게 반려암입니다. 밝은 화강암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흔한, 얘가 제일 흔한 돌이에요. 우리가 길을 걷다가 아무나 제일 처음 보이는 돌멩이를 주스면 그게 화강암일 확률이 제일 높다. 우리 특히나 요 서울 근처에 화강암. 그래서 아주 튼튼하죠. 그 집 지을 때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 지하 뚫을 땐 더 곤란하고요. 화강암이 단단해. 그 마그마가 식어서 만들어진 애가 엄청 단단해요. 그 유럽이랑 차이가 나죠. 유럽이 특히 유럽이 우리나라랑 굉장히 큰 차이인데요. 유럽은 석회암지대예요. 석회암 뒤에서 나올 건데요. 석회암은 퇴적암이거든요. 안 단단해요. 단단하지가 않습니다. 그 대신 물에 녹아 나오죠. 그 유럽 가보실 사람이 있거나 가볼 예정이거나 뭐 성인 되면 갈 수도 있겠죠. 어쨌든 유럽에 가면 수돗물이 뿌해. 마치 우유 한 3방울 탄 것처럼 좀 약간 뿌해요. 석회 물질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응을 못하죠. 우리는 물이 되게 깨끗해요. 화강암지대에 흐르는 물은 되게 깨끗한데 석회암지대에 흐르는 물은 석회물질이 녹아나오기 때문에 뿌옇게 돼요. 먹는 거 잘 안 먹죠. 잘 안 먹습니다. 잘 안 먹어요. 잘 안 먹고요. 뭐 우리나라도 먹지는 않잖아요. 수돗물을 먹지는 않잖아요.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먹으면 안 되죠. 먹으려면 이렇게 놔두면 수돗물 받아서 놔두면 석회물질이 쫙 가라앉아요. 뭐 되지?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서 씻기만 해도 좀 곤란해. 석회물질이 그러니까 우리는 적응이 안 됐잖아요. 걔네들은 매일 머리도 안 감는다. 매일매일 머리 감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사실. 우리나라는 나 머리 감았어요. 걔네들만 일주일에 한 번씩 감아요. 특히 유럽 애들. 자, 어쨌든. 자, 그래서 지대에 따라 또 다르다는 거.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설명을 해볼까요? 자, 봐봐. 정리. 자, 암석은 어떻게 생성 과정에 따라서 3가지로 분류한다고 했습니다. 화성암이라는 게 있고, 퇴적암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 변성암이라는 게 있다고 했어요. 화성암은 또 2개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화산암과 심성암. 이렇게 나누고 화산암은 뭐 한다고 그랬어요? 지표 근처에서 빠르게 식어서 알갱이가 작은 알갱이 작. 그 다음에 심성암은 지하 깊은 곳에서 뭐 한다? 알갱이가 큰. 결정이라고 해도 돼요. 요런 특징을 갖는다 그랬죠. 그 다음에 또 화산암을 2개로 나눈다 그랬어요. 뭘로 나온다고요? 현무암이랑 유문암. 그 다음에 심성암은 반려암이랑 화강암. 이렇게 나온다 그랬어요.
지금 보시면 잘 기억해야 될 게 뭐예요? 우리가 암석의 이름이 너무 많아. 그리고 헷갈려. 그러니까 구별을 잘 해주셔야 돼요. 화성암은 마그마가 식어서 굳어진 거 다 합쳐서 화성암. 그 중에 지표 근처 화산암, 지하 깊은 곳 심성암. 그걸 또 나눴죠. 그 다음 밝은 거 유문암, 어두운 거 현무암, 심성암 중에 밝은 거 화강암, 어두운 거 반류암. 이렇게 구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표로 나오기도 해요. 표로 나누죠. 알갱이 결정의 크기가 크고 어두운 애는 뭐 반려암, B는 반려암입니다. 결정의 크기가 작고 밝은 애, 그럼 얘는 유문암인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프만 보고도 무슨 암을 설명하는 건지 알 수 있어야 돼요. 결정의 크기가 크고 밝아요. 그럼 화강암. 결정의 크기 작은데 어두워요. 그럼 현무암. 이렇게. 그래서 결정의 크기가 큰지 작은지 밝은지 어두운지로 암석 구별할 수 있다. 어떨 때? 마그마 굳어서 만들어진 암석일 때. 자, 그 다음에 요것도 나오는데요. 스테아르산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뭐 우리가 스테아르산 자체가 뭔지 몰라도 상관이 없고요. 얘를 뭐 할 거냐면 녹여서. 스테아르산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설탕같이 생겼어. 설탕. 하얀 가루인데 약간 좀 완전 하얗진 않고 투명? 하여튼 좀 반짝반짝한 느낌의 그 가루. 소금이랑 설탕 보면 느낌이 좀 다르죠. 소금, 설탕. 설탕 본 적은 있죠? 아주 그냥 설탕가루처럼 생겼는데요. 얘를 녹여. 중탕시켜서 완전히 녹여요. 녹인다, 액체로 만든 다음에 굳힐 건데 굳힐 때 어떻게 굳혀요? 더운 물이랑 얼음물에 이렇게 넣어서 굳혀요. 굳히면 더운 물에서 굳힌 애는 결정의 크기가 커서 오랜 시간 걸려서 굳기 때문에 결정의 크기가 크고, 얼음물에 굳힌 애는 빠르게 식으면서 결정 만들어질 시간이 부족해서 알갱이가 적다. 요거 하는 실험도 했습니다. 우리가 용암으로 실험할 수 없으니까 스테아르산이라는 걸로 실험을 대신 해봤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63쪽 푸세요. 좋아요. 자, 1번부터 맞춰보겠습니다. 암석을 화성암, 퇴적암, 변성암 구분하는 기준은 생성 과정이고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되는 겁니다. 자, 화성암의 특징. 화성암을 이루고 있는 광물의 결정 크기는 냉각 속도에 따라 달라지고 빨리 식으면 결정의 크기가 작아지는 거고요. 천천히 식으면 광물 결정 만들어 시간이 길어지면서 광물 크기가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은서 채점 기운내. 자, 그 다음에 A, B 화성암 각각 쓰래요. B가 지하 깊은 곳이고 A가 지표 부근이니까 A는 화산암, B는 심성암입니다. 자, 그 중에 빠르게 식는 건 당연히 지표 밖으로 나온 지표 근처에 있는 온도가 낮은 A가 빠르게 식고, 그럼 반대로 결정의 크기 큰 거는 오랫동안 천천히 높은 온도에 천천히 식은 B가 광물 결정의 크기 크다. A가 작고 B가 크다. 자, 화성의 종류 구별하래요. A에서 만들어진 거 A가 지표 부근입니다. 빠르게 식은 애 현무암이랑 유문암, 기억, 니은. 그 다음에 지하 깊은 곳에서 천천히 식어서 만들어진 반려암과 화강암은 심성암입니다. 표가 있대요. 자, 1번 화산암과 심성암 경멸 결정의 크기를 부등호로 표시하래요. 심성암이 지하 깊은 곳에서 만들어져서 결정의 크기가 크고 화산암은 작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기억은 냉각 속도가 빠른 화산암 중에서도 어두운 현무암이고요. 그 다음에 심성암 지하 깊은 곳에서 밝은 색으로 만들어진 건 화강암입니다. 이렇게 됐죠? 어렵지 않죠. 이 부분은 암기할 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퇴적암. 아까 얘기했죠. 퇴적암은 퇴적물이 쌓인 후 다져지고 굳어져서 만들어졌어요. 밑줄. 퇴적물이 쌓인 후 다져지고 굳어져서 만들어졌어요.
자, 퇴적물이 바람이나 물에 운반돼 쌓입니다. 너네 한강 보시면 한강이 맨날 똑같아 보이잖아요. 우리가 물론 겉에를 이렇게 만들긴 했어요. 한강 가봤어요? 중랑천이라도. 어쨌든 뭐 이런 천 있잖아요. 청계천이나 뭐 한강이나 아니면 서울에 있는 모든 천들은 다 이제 인공적으로 이렇게 다듬었죠. 여기 뭐 그래서 막 걸어 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인공적으로 다듬었다고. 이렇게 다듬었어요. 이 끝을 이렇게 다듬었어요. 사람이 가기 편리하게. 또 왜 안 돼? 사람이 가기 편리하게 다듬었단 말이지. 그런데 그래도 불구하고 강이 흘러가면 밑에서 그 흙이랑 모래들이 쓸려 내려오면서 어딘가에 쌓여요. 그걸 뭐 하는 거냐면요. 모두 다 너희는 모르겠지만 다 거기서 파고 계속 관리를 하는 겁니다. 관리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요. 이렇게 강이 있어. 한강은 깊어서 그렇게 심하진 않을 텐데요. 강이 있어요. 저기 여기서 제일 가까운 천이 뭐예요? 선생님 동네 제일 가까운 건 중랑천이야. 이번에 천 뭐 있어요? 중랑천이라고 합시다. 중랑천이 이렇게 있고, 그러면 여기 이제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 이제 뭐 이렇게 걷는 길이랑 자전거 길이랑 만들어놨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 걷고 여기가 천이잖아요. 그쵸? 그럼 얘네도 비 오고 막 눈 내리고 막 바람 불고 하면요. 어딘가에 흙이 막 쌓여. 이렇게 쌓이게 됩니다. 여기 쌓여서 물이 이렇게 흘러. 그러면 이 쌓인 부분이 계속 쌓여요. 그럼 여기가 쌓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흙이 여기가 요 부분이 쌓이게 되면 이 부분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강이 얕아지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만약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홍수가 일어나게 되면 요 부분이 넘치게 되는 거지. 그쵸? 그러면 안 되니까 여름엔 비가 많이 와서 안 돼요. 겨울에 이 포크레인이 들어와서 얘를 다 내보냅니다. 다시 깎아. 이게 원래는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건데요. 이제 인간이 개입한 거죠. 아니면 아예 진짜 인간의 손길이 안 간 강은요. 그래서 구불구불해요. 지방 내려가면 강이 이렇게 구불구불합니다. 서울엔 이렇게 구불구불한 강이 없어요. 서울도 구불구불해. 한강도 이렇게 구불구불합니다. 한강이 이렇게 일자로 있지는 않아요. 우리가 이제 한강에 가보면 거기만 일자인 거지. 이렇게 다듬어 놓은 거지. 위성으로 크게 보면 한강도 구불구불해요. 모든 강은 다 구불구불합니다. 왜냐면 물이 흘러가면 한쪽은 깎이고 한쪽은 쌓일 수밖에 없어요. 그 강의 속도가 달라서. 그래서 한쪽은 계속 쌓이고 한쪽은 깎이면서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 더 구불구불해져요. 강이. 그래서 너네 아마존 같은 거 강 이런 거 다큐멘터리로 쫙 보면 쫙 비치면 강이 이렇게 구불구불. 한강도 구불구불. 한강은 이제 더 이상 더 구불거리진 않죠. 이렇게 다듬어 놨으니까. 자, 어쨌든 쌓이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 문제는 이게 쌓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쌓였어. 그 위에 또 쌓였어? 그 위에 또 쌓여요. 그러면 인간이 개입하지 않으면 계속 쌓이는 거잖아요. 그럼 뭐예요? 위에서 누르는 힘이 세지겠죠? 무거우니까. 그쵸? 쌓이면 무거워서 누르면서 다져지고 굳어지는 겁니다. 다져지고 굳어지는 과정에서 뭐 한다? 물에 녹아져 있는 광물 성분이 퇴적물에 붙는다. 그러면서 돌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쌓였다가 굳어지면서 돌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요. 마그마가 굳어서 만들어진 화성암이랑 퇴적암이랑 비교하면 퇴적암이 훨씬 더 잘 부서지고요. 화성암은 되게 단단해요. 화성암이 훨씬 단단합니다. 마그마 굳어져서 만들까 완전 녹였다 굳은 거잖아요. 얘가 훨씬 단단하고요. 그냥 쌓여서 굳어진 애들은 잘 부서져요. 그래서 여기 대표적인 게 뭐냐면 석회암이에요. 석회암. 아까 얘기한 석회암. 그 유럽에 많다는 석회암.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석고입니다. 석고 들어봤죠? 기부스 할 때 쓰잖아. 아니면 그 미술 학원 다녀봤어요? 미술 학원 다니면 석고상 있죠? 하얀 얼굴 달린 애들. 그런 애들도 다 석고예요. 그래서 석고는 퇴적암의 대표적인 애고, 걔네는 뭐예요? 약해요.
너네 그 석고상을 손톱으로 막 긁으면 긁힙니다. 하얀 가루가 떨어져 나와요. 무슨 얘기예요? 손톱이 더 세다는 얘기예요. 화강암 긁으면 어떻게 돼요? 손톱이 갈려요. 화강암이 더 세니까. 석고는 이렇게 각각 하면 하얀 가루가 떨어져 나오죠. 손톱이 더 셉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다는 거고요. 이제 퇴적암의 특징이 뭐냐면요. 쌓여서 굳어진 거라 그랬잖아요. 쌓이고 쌓였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줄무늬가 생깁니다. 굉장히 차곡차곡 쌓인 줄무늬가 생겨. 생각보다 되게 차곡차곡 일정한 줄무늬가 생깁니다. 이게 이걸로 뭐 그런 것도 알 수 있어요.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도 알 수 있어. 그래서 화산재가 쌓인 층이 생긴다. 그럼 근처에서 화산이 폭발했겠구나. 이런 식으로 알 수 있는 거죠. 자, 어쨌든 그래서 퇴적암은 특징이 그 줄무늬가 이름이 뭐냐면 층리라고 붙였습니다. 층리. 퇴적물이 번갈아 쌓이면서 만들어진 줄무늬가 층리고요. 그 다음 화석. 내가 지나가다가 삘이 와가지고 땅을 팠어. 팍팍팍팍. 동물의 숲 해봤어요? 동숲을 하면 땅을 팍팍팍 파면 화석이 뿅 하고 나타납니다. 그럼 그 지대는 모두 뭐예요? 퇴적암이라는 거야. 화성암은 화석이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왜? 마그마였잖아요, 마그마. 마그마인데 화석이 화석이라 함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생물의 몸체나 흔적이 나타나 돌에 남아있는 게 화석이잖아요. 그래서 화석은 생각보다 그렇게 쉽게 만들어지는 애가 아닙니다. 일단 조개 이런 애들은 워낙 애가 단단하니까 만들어지기 쉬울 수는 있지만 동룡이라고 봅시다. 공룡 화석 이런 거 발견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공룡의 길을 가고 있어. 자, 공룡의 길을 가고 있어요. 길을 걸어가고 공룡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 공룡 어떻게 그래? 자, 공룡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공룡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마침 심장이 너무 아파. 심장마비. 사망. 하면 화석이 안 만들어져. 사망하는 순간 마침 우연히 뭐예요? 여기가 강이었던 거야. 그래서 여기로 떨어졌어. 그래서 강가니까 모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아이고야 심장마비 하고 떨어졌는데 마침 또 주변에 동물이 없어. 주변에 공룡이 없어. 왜냐면 주변에 공룡이 있으면 얘가 죽었으니까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 그런 주변에 나를 뜯어먹을 애가 없는 상황에서 마침 또 강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얘를 흙으로 덮어줬어요. 그리고 덮여서 굳어졌어요. 그러면 화석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연히 굉장히 많이 겹쳐야 화석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멀쩡하게 몸 전체가 있는 화석은 거의 발견되지 않습니다. 알죠? 이렇게 머리뼈 하나 발견되고 꼬리뼈 하나 발견되고 그거 발견된 거 다 모아놓아야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화석이 되기 때문에 다른 종류의 암석에서는 화석이 발견될 수 없고 쌓여서 굳어져서 만들어진 퇴적암에서만 화석이 발견된다. 그러니까 거꾸로 화석이 발견되는 암석은 무조건 퇴적암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층리가 발견되거나 화석이 발견되면 무조건 퇴적암이라고 얘기하면 되고요. 퇴적암은 종류를 어떻게 나눌 거냐면 우리가 아까 화성암에서는 어땠어요? 지하 깊은 곳이랑 지하 지표 부근에서 만들어진 걸로 구별했잖아요. 요번에는 퇴적물의 종류에 따라 구분을 할 겁니다. 그래서 주로 진흙이 쌓여서 만들어진 게 이암. 얘는 알갱이가 진짜 작아요. 진흙 보시면 엄청 부드럽잖아요. 그 알갱이가 작아서 그런 거거든요. 얘가 굳어져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엄청 매끄러울 정도로 그럽니다. 그 다음에 주로 모래가 쌓여서 만들어진 암석은 사암이고요. 요거는 약간 꺼끌꺼끌해 보이죠. 모래 알갱이 정도. 그 다음에 자갈이 섞인 애들은 당연히 알갱이가 울퉁불퉁하겠죠. 이렇게 생긴 게 여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알갱이 크기에 따라 2암, 4암, 여감. 2암이 알갱이가 제일 작고 여감이 알갱이가 제일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석회물질이나 조개 껍데기 등 생물의 유해가 쌓여서 만들어진 거 석회암. 아까 얘기 많이 나온 거죠. 석회암. 조개 껍데기나 이런 것도 다 석회물질입니다. 그래서 석회물질이 쌓여서 만들어진 게 석회암. 하얀해요. 하얀해. 그 다음에 화산재가 쌓여서 만들어진 건 응회암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소금이 만들어져서 쌓여서 만들어진 게 암염이에요. 암염은 짜요. 돌인데 짜요. 왜? 소금이 굳어져서 만들어진 돌이니까요. 이게 소금이 굳어지면 소금이지 무슨 돌이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게 진짜 오랜 시간 걸려서 만들어진 거예요. 소금이 쌓이고 굳어져서 만들어서 진짜 돌처럼 딱딱합니다. 그게 어디 많냐면 히말라야에 많죠. 그래서 니네가 마트에서 살 수 있는 히말라야 핑크솔트 해가지고 팔잖아요. 히말라야 들어간 소금이 많다고. 그러니까 진짜 히말라야에서 캔 거고 암염인 거예요. 무슨 얘기야? 히말라야가 옛적에는 바다였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바다였고 조개화석이나 이런 것도 많이 발견돼요. 그래서 그런 걸로 옛날에 어떤 거였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죠. 화산재가 쌓여서 만들어진 암석이 응회암이니까 응회암이 발견됐으면 그 시기쯤에 이 근처에 화산이 폭발했겠구나 이런 것도 알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쌓이는 위치도 있습니다. 아까 물이 이런 걸 퇴적물을 운반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물이 왔다 갔다 하면서 운반하기 때문에 이 육지 근처에는 알갱이가 큰 애들, 그 다음에 당연히 가벼운 애들이 더 멀리 가겠죠. 그래서 지표 먼 쪽은 알갱이 작은 이암이 퇴적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기억해 주세요. 이 그림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푸세요. 8번까지 풀어. 8번. 6, 7, 8. 너무 멍하니 있어서 안 돼. 6, 7, 8 푸세요. 6, 7, 8. 너넨 다 아이폰 쓰나? 참나 진짜 별일이 다 있네. 오늘 운세가 안 좋은가 보자. 다 풀었어요? 잠깐만요. 운세가 안 좋아. 자, 맞추겠습니다. 6번 퇴적암의 생성 순서 보겠습니다. 순서대로 나열하래요. 자, 제일 첫 번째는 당연히 쌓여야죠. 쌓이는 게 쌓이려면 움직여야죠. 운반이 제일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라가 제일 첫 번째고 그 다음이 퇴적, 쌓이고 다져지고 굳어져서 만들어진다.
라가 다 남아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퇴적암에서 화석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모든 퇴적암에 화석이 발견되는 건 아니지만 화석이 발견되는 건 퇴적암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여감, 사암, 이암은 퇴적물의 크기 같다. 퇴적물 다른 걸로 여감, 사암, 이암 구별한 겁니다. 크기 다르고요. 퇴적암에서는 퇴적물이 번갈아서 줄무늬 층리죠. 층리가 나타나기도 하고요. 석회암은 조개 껍데기나 물에 녹고 석회 물질이 이루어진 암석이다. 맞죠? 그래서 OXO. 자, 퇴적암 나타낸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매끄럽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결정 거의 안 보이는 얘가 이암이고요. 그 다음에 알갱이 이렇게 꼬꼬꼬꼬하게 보이는 얘가 모래 쌓여서 만들어진 애고, 여감은 자갈 모래가 쌓여서 만들어진 거다. 그래서 알갱이 크기는 나가 제일 크고, 그 다음 당, 그 다음 가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암석입니다. 변성암이에요, 변성암. 변성암은 말 그대로 변에서 만들어진 게 변성암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원래 암석이 있고 얘가 변해서 다른 암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외울 게 2배죠. 원래 암석 이름과 변한 암석 이름을 외우셔야 돼요. 자, 변성암은 암석이 지하 깊은 곳에서 높은 열과 압력을 받아 성질의 변화에 만들어진 겁니다. 밑줄 치시고요.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자, 봐봐. 그 암석이 만들어졌어. 뭐 퇴적암이라고 할까요? 자, 석회물질이 쌓였어. 석회물질이 쌓였어. 석회암이 됐어. 석회암이다. 내가 석회암이야. 내 석회암이 만들어졌는데 이제 석회암이 뭐예요? 바람 따라 이제 돌아다니는 거죠. 네, 이게 석회암이 만들어졌는데 바람이 불어서 굴러간 거야. 굴러가. 그럴 수 있지. 그쵸? 내가 돌멩인데 뭐 사람이 뻥 찼거나 아니면 뭐 바람이 불어서 내가 떼굴떼굴 굴러갔어. 떼굴떼굴 굴러가는데 마침 땅이 이렇게 파있는 거야. 그리고 사이로 들어갔어요. 근데 마침 뭐가 일어났어요? 지진이 일어났어.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얘 갈라졌어.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마그마 근처로 갔어요. 마그마가 막 드글드글한 데로 갔어. 그럼 뭐예요? 열받고 압력을 받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높은 열과 압력을 받으면 성질이 변하는 암석이 된다. 이게 변성암입니다. 그래서 변성암은 지하 깊은 곳에서 높은 열과 압력을 받아 성질이 변한 것으로 특징 중에 뭐가 있냐면 염리라는 게 있습니다. 염리는 열 받은 게 아니라 압력을 받은 건데요. 봐봐. 자, 돌이 있어요. 돌 화강암이라고 합시다. 화강암이 어때요? 화강암 알갱이가 크다 그랬죠. 지하 깊은 곳에서 만들어져가지고 결정의 크기가 커. 그래서 이렇게 알갱이가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뭐 했어요? 열과 압력을 받았어요. 엄청 큰 압력을 받았어. 그럼 뭐 하겠어요? 찌그러지겠죠? 납작해질 거란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납작. 그럼 이 알갱이들도 뭐예요? 납작. 자, 이렇게 납작해졌더니 뭐예요? 줄무늬가 생기더라 라는 겁니다. 그게 염리예요. 염리. 암석에 큰 압력이 작용할 때 압력이 수직 방향으로 배열된 줄무늬입니다. 여기 그림도 나와 있죠. 원래 암석에서 압력을 이렇게 받으면 얘가 납작통 되면서 이렇게 특이한 줄무늬가 생긴다라는 거죠. 층리랑 좀 다르죠. 층리는 쌓여서 만들어진 거라 굉장히 반듯한 줄무늬가 생기고요. 얘는 눌려서 찌그러져서 만든 거기 때문에 약간 굴곡 있는, 그러니까 좀 자연스러운 그런 줄무늬가 생깁니다. 그래서 요렇게 저기 편만 보시면 저기 줄무늬가 약간 있죠. 이런 느낌의 줄무늬가 생겨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아름답다고 생각해서 옛날에는 정원석으로 많이 쓰였어요. 정원석이 뭘 것 같아요? 정원석.
정원 꾸밀 때 쓰는 돌이에요. 정원 꾸밀 때 우리가 마당 있고 거기에 이제 막 이렇게 꾸미잖아요. 그 정원에 꾸밀 때 요걸 많이 썼다고 해요. 정원서. 자, 어쨌든 그래서 염리가 변성암의 대표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암석을 이루는 광물이 커지거나 새로운 광물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암석이 광물이 커지는 걸 뭐라 그러냐면요, 재결정 작용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결정의 크기가 커진다는 얘기예요. 자, 봐봐. 아까 우리 심성암, 화산암 할 때 뭐라 그랬어요? 지하 깊은 곳에서 오래 천천히 식어서 만들어지는 결정의 크기가 크다 그랬죠. 결정 만들어질 시간이 길어지니까 결정의 크기가 커진다. 그럼 얘는 뭐예요? 변성암은 지금 다시 높은 열과 압력을 받아 다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열 받았죠. 다시 굳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원래 암석보다 결정의 크기가 커질 수밖에 없겠죠. 결정 만들 시간이 늘어난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특징이 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네들은 뭐 한다? 원래 암석과 변한 암석을 연결해서 기억해야 된다. 사암은 아까 퇴적암에서 모래 쌓여서 만들어진 거라 그랬어요. 얘가 변하면 규암이 되고요. 석회암이 굳으면 석회물질이 쌓여서 굳어져서 만들어진 석회암이 변하면 대리암입니다. 어서 많이 들어봤죠? 이게 대리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리석. 많이 들어봤지? 대리석? 우리 집에서 많이 쓰잖아요. 많이 쓰진 않지만 어쨌든 뭐 바닥에 깔기도 하고 대리석, 거실에 대리석 깔기도 합니다. 바닥에다가. 그 다음에 싱크대 상판에 막 쓰기도 하고, 무늬가 아름다워서 돌로 이렇게 대리석 많이 써요. 그리고 대리석이 좀 물러. 잘 깎여요. 잘 깎여. 화강암은 너무 단단해서 안 되지만 대리석은 많이 씁니다. 유럽에서 조각할 때 쓰는 것도 대부분 대리석이고요. 그 다음에 화강암이 변하면 편마암, 이암은 편암이 됐다가 편마암이 돼요. 그래서 얘네는 지금 이름이 똑같죠. 그래서 화강암이 변해서 만들어진 편마암은 보통 화강편마암이라고 따로 구별해서 부르기도 합니다. 이름이 똑같아요. 화강이 변하면 편마암, 이암은 편암에서 편마암, 이렇게 변한다는 거. 그 다음 마지막 암석의 순환입니다. 암석 순환은 암석이 주변 환경에 따라 끊임없이 다른 암석으로 변하는 과정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한다고요? 암석이 멈추지 않아요. 자, 아까 얘기한 거 얘기해 볼까요? 자, 봐봐. 우리 퇴적물이 쌓이고 굳어져서 만들어진 게 퇴적암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쵸? 퇴적암이 만들어졌는데 퇴적암이 지하 깊은 곳으로 가서 높은 열과 압력을 받은 변성암이 되고, 변성암이 더 깊은 곳에 가서 녹아버린 마그마가 되는 거고, 마그마가 식으면 화성암이 되는 거고, 화성암이 풍화 침식을 겪으면 퇴적물이 되는 겁니다. 이 풍화 침식이 뭐냐면요, 비 맞고 눈 맞고 바람 맞으면서 계속 깎이는 거 얘기하는 거야. 깎여. 아까 그 노래 다시 부를까요? 바위돌 깨트려, 돌멩이 깨트려, 자갈돌 깨트려, 모래알이 계속 되는 겁니다. 뭐하면? 바람에 맞고, 비 맞고, 눈 맞고, 계속 부서지면, 잘게 부서지면 그것이 퇴적물. 퇴적물이 다시 쌓이면 퇴적암이 지하 깊은 곳으로 가서 녹아버렸어. 그러면 마그마 굳으면 화성암이 변하면 변성암, 이런 식으로 계속 변하는 건데, 뭐 계속 변할 때 1년마다 한 번씩 변하는 건 아니고요.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돌들도 변하게 되는 겁니다. 돌 한 번 만들어졌다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한 번 만들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지진이나 화산활동이나 이런 랑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계속 변하죠. 가만히 있으면 계속 조그매지는 거고. 강으로 흘러갔어. 그럼 강 흘러가는 거 따라가면 계속 쪼개집니다. 강의 상류 하류 있잖아요. 돌이 만약에 강 타고 계속 내려가면 계속 작아져요. 그래서 하류에 있는 애들은 다 조그매. 알겠니까? 계속 순환한다는 거, 계속 순환하고 특정 순서로 일어나는 거 아니고, 그 다음 다양한 방식으로 매우 느리게 일어난다는 거죠.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계속 변한다는 거 보시면서 문제를 풀겠습니다. 90, 11 나머지도 풀게요.
자, 그거 맞출게요. 퇴적암 변성에 나타나는 특징을 골라 각각 쓰래요. 무슨 얘기예요? 퇴적암의 특징, 변성암의 특징 따로 쓰란 얘기입니다. 퇴적암의 특징은 퇴적물이 쌓여서 굳어져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층리랑 화석이고요. 변성암은 다시 녹아서 굳어져서 만들어지거나 압력받아서 만들어진 거라 염리랑 큰 광물 결정입니다. 자, 원래 암석이랑 변성암 짝지은 거, 사암은 변하면 규암이고요. X. 석회암은 변하면 대리암입니다. 얘도 X. 이암은 편마암 되는 거 맞고, 화강암도 편마암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얘도 X. 자, 가에서 다 들어갈 거. 자, 봐봐요. 자, 마그마가 식어서 만들어진 얘가 화성암. 퇴적물이 다져지고 굳어져서 만들어진 얘가 퇴적암. 퇴적물이 열과 압력을 받았어요. 변성암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가 퇴적암, 나가 변성암, 다는 화성암이 되겠습니다. 다 맞았어요? 자, 넘겨봅시다. 자, 암석의 풍화예요. 암석의 풍화. 아까 잠깐 얘기했어요. 풍화 침식하면서 풍화. 풍화는 잘게 부서지고 성분이 변하는 현상입니다. 밑줄 쳐주시고요. 원인은 물, 공기, 생물이야. 그러니까 지구에 있으면 뭐 당연히 변하고 생긴 풍화는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죠. 자, 풍화는 두 가지로 나눌 겁니다. 크게 두 가지로. 암석이 잘게 부서지는 작용. 그 다음에 암석의 성분이 변하는 작용. 해서 두 개로 나뉠 거고요. 첫 번째, 물은, 이렇게 볼까요? 암석이 이렇게 있어. 이렇게 틈이 있다고 봅시다. 그럼 이 틈에 뭐가 되는 거예요? 물이 고이는 거야. 이 물이 추워서 얼어. 얼면 어떻게 되냐면요. 틈을 벌립니다. 왜냐면 물보다 얼음의 부피가 더 크거든요. 그러면 뭐 틈이 커지겠지. 틈이 커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이씨 다 지웠어. 자, 아까 틈이 요만했다면 틈이 요만큼 벌어지는 겁니다. 그럼 또 물이 더 많이 쌓여. 그럼 거기 또 얼어서 틈을 벌려. 그럼 또 틈이 벌어져. 물이 그만큼 더 들어와. 물이 또 밀어. 그래서 틈이 점점 벌어져서 이렇게 스며든 물이 얼어서 부서지면 이렇게 짜게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부서지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일도 있냐면요. 압력의 감소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땅 속에 있던 암석이 보통 이제 지층의 변화, 지진이나 이런 걸로 안에 있던 애가 밖으로 나왔어. 나오면 압력이 달라지겠죠. 압력이 달라지면서 압력이 작아집니다. 그래서 암석 표면에 있는 애들부터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게 이러면서 잘게 부서지는 겁니다. 지금 얘기하는 건 다 잘게 부서지는 거예요. 그 다음 생물. 암석 틈에 식물이 뿌리를 내리면 틈이 벌어지면서 암석이 부서진다. 나무가 뿌리를 내리면 점점 갈라지게 되겠죠. 뿌리의 힘으로. 그것도 잘게 부서지는 작용입니다. 자, 그 다음 암석이 성분이 변하는 것도 있어요. 여기에 뭐가 있냐면 이산화탄소가 녹아져 있는 지하수가 석회암을 녹여 동굴을 만든대요. 무슨 얘기냐면 석회암이 있어요. 석회암 지대야. 그러니까 이만한 거지. 석회암이 이만한 거야. 이만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석회암이 있어요. 근데 석회암 밑으로 뭐가 흐르냐면 지하수가 흐르는 거지. 이 지하수가 뭐예요? 이 석회암을 조금씩 녹입니다. 아까랑 연결되죠. 그 유럽 지역에서 물에 석회암이 녹여 나온다는 거. 이렇게 녹여. 점점 녹여. 점점 녹이면 어떻게 되냐면 구멍이 뽕 하고 뚫립니다. 이게 석회 동굴이야. 연아. 너무 일어나. 자, 석회동굴입니다. 석회동굴은 그래서 이렇게 동굴 생기는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우리나라에 석회동굴 있습니다. 석회동굴은
지금 물이 그 석회암이 물에 녹였잖아요. 그럼 물이 흐르다가 물이 증발되면 다시 돌이 되는 거야. 그래서 석회동굴 보시면 여기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돌이 이렇게 고드름처럼 돌이 되기도 하고요. 밑에서 돌이 자라기도 합니다. 이렇게. 얘랑 자라서 만나면 이렇게 기둥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되게 희한하게 생겼어요. 가본 적 있을 수도 있어, 너네도. 뭐 관광지니까 많이 가봤을걸요? 제주도에도 있고, 여기 근처에 저 뭐야. 이름 뭐더라? 광명? 하여튼, 가까운 데 많아요. 우리나라에 꽤 있어.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만 많은 건 아니고요. 뭐 전 세계적으로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식으로 위에서 쌓여서 확대하면 잘 안 보이는구나. 아무튼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 뭐예요? 어떤 식이냐면 물에 석회가 흘러가다가 물이 증발해 굳어. 그럼 거기서 돌을 다시 만드는 거죠. 그래서 물이 떨어지면서 만들어진 건 고드름처럼 생겼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또 볼게요. 자, 그래서 동굴을 만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공기 중 산소가 암석 성분을 변화시켜 암석색을 붉게 변하게 하고 표면이 약해집니다. 요거는 철 성분이 많은 돌은 빨갛게 변해요, 빨갛게. 그 화성이 빨간 거 알아요? 화성은 대부분의 흙이 빨개. 몰라? 자, 화성의 흙이 대부분 빨간 이유가 산화철 때문인데요. 산화철이 뭐냐면요. 녹슨철입니다, 녹슨철. 우리 철 녹슬면 약간 붉고 붉은 갈색으로 변하잖아요. 그 성분으로 변하는 거야. 그러니까 돌이 산소랑 닿았더니 철 성분이랑 산소랑 닿았더니 색깔이 붉게 변하고 표면이 약해진다. 바스라져요. 자, 그 다음에 표면을 자라는 이끼가 표면에 자라죠. 얘는 식물처럼 흙 없어도 붙어서 자라죠. 붙어서 자라면 그 붙은 부분에서 성분을 변화시키고 암석을 녹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성분이 변하는 거죠. 그럼 이런 활동을 통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암석이 만들어졌다고 암석으로 멈춰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부서지고 변하고 이러면서 다른 퇴적물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계속 변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풍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당연히 면적이 넓을수록 평화가 잘 일어납니다. 바람이랑 닿는 면적, 물이랑 닿는 면적, 공기, 산소랑 많이 접촉할수록 풍화 잘 일어날 거고요. 기온이랑 강수량에 따라서도 당연히 정도가 달라지겠죠. 특히 기온은 아까 이거 얼음이 얼면 암석이 부서지는 요게 기온에 따라 달라지겠죠. 얼음이 얼지 않으면 그게 잘 안 일어날 거고 이런 식으로. 또 푸세요. 12, 13, 14 푸세요. 12, 13, 14. 12, 13, 14요. 오늘 에어드랍 동영상도 에어드랍 해봤어요. 동영상도 돼? 에어드랍이 뭐예요? 아니에요.
문제 푸세요. 괜한 질문을. 이거 될걸요? 이제 동영상 돼? 안 해봤어. 다음 주 수업 정상 수업입니다. 추석인데요? 안 오면 안 돼요. 안 돼. 안 와도 돼요. 안 된다고. 잠깐만. 똑같은 말이 질문. 안 되는데요? 추석이 17일. 추석은 17일이에요. 주말은 추석이 아닙니다. 선생님은 안 쉬시나요? 너네가 오늘 내가 쉬면 너네 왜 오냐? 안 쉬지 당연히. 그냥 14일 그냥 오시면 돼요. 절대. 절대야. 절대. 선생님도 쉬고 저희도 쉬는 거. 자, 뭐 시골 가는 거 아니면 다 오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거짓말하지 아 마시고. 진짜로. 너는 엄마랑 통화하면 되니까 알아서 해. 예? 할머니 집 맨날 가면서 뭐또 싫어. 그냥 간다고요? 너 입만 벌면 할머니 집 가야 돼서 못 온다 그러지. 너는 네가 기억 못하는 핑계는 내가 다 기억하고 있다고. 자, 이거 맞추는 거부터 할까요? 자, 12번. 풍화는 암석이 잘게 부서지거나 암석의 성질이 변하는 현상이다. 풍화는 주로 물과 공기, 그 다음 생물의 작용으로 일어나며 다양한 풍화작용을 받아 작은 돌조각, 모래, 흙, 잘게 부서지게 되는 겁니다. 자, 풍화작용 설명. 물이 얼면서 암석 부서지는 거 맞고요. 이끼가 자라면 단단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약하게 만듭니다. 공기 중 산소가 반응해서 붉게 변하는 건 맞고요. 지하 깊은 곳에서 높은 열과 압력을 받아 성질이 변하는 건 변성작용이지 풍화작용이 아니에요. X. 자, 암석이 부서져서 풍화작용의 원인, 물이 스며든 작용 사진입니다. 아이고 여긴 아니지. 자, 그래서 다시 토양 볼게요. 자, 토양이 흙 그 위에 있는 거랑 좀 다른 게 뭐냐면 지금 우리 풍화도 잘게 부수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 토양은 뭐냐면 흙이랑 토양이 좀 달라요. 흙은 잘게 부서지면 흙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뭐예요? 생물이 자랄 수 있는 흙이 토양입니다. 흙과 토양을 좀 구별해 주세요. 토양은 생물이 자랄 수 있는, 그러니까 뭐가 있는, 영양분이 있는 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잘게 부서진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식물의 사체, 뭐 썩은 거, 뭐 똥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섞여서 이제 다른 생물이 자랄 수 있게 된 것을 토양이라고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러면 자, 봐봐. 어디서부터 부서지는 거냐면 지표가 이렇게 있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지표가 지각입니다. 지각. 그러니까 땅이 있어. 땅이 원래 그러니까 한 덩어리였던 거죠. 이 땅이 뭐 한 덩어리였어요. 근데 여기 닿는 부분, 그러니까 물이랑 산소랑 만나는 요 지표 부분부터 뭐 하는 거예요? 부서지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물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산소 때문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부서졌어. 부서져서 잘게 부서집니다. 그래서 겉부분은 제일 작은 흙이 된 거고 이 밑부분은 이제 또 얘기해요. 바위돌 깨트려 이제 막 헷갈리네. 바위돌 깨트려 자갈돌 깨트려 하여튼 뭐 어쨌든 그렇게 부서지는 건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그러니까 겉에서부터 부서져서 작게 부서지면 얘가 제일 오래된 거고 그 다음 순서인데 그쵸? 이렇게 되면 제일 위에 있는 애가 제일 최신 거고 제일 밑에 있는 애가 제일 오래된 거고 해야 되는데 여기서 포인트.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이제 뭐 하냐면요. 이렇게 만들어지고 멈추는 게 아니죠. 지구는 움직이니까 뭐 할 거냐면 비가 내릴 거야. 지금 여기가 알갱이가 제일 크고 여기가 알갱이가 제일 작단 말이야. 제일 잘게 부서져서. 근데 비가 내려. 그러면 이 비 때문에 뭐예요? 물과 섞여 있는 제일 작은 알갱이들이 스며든단 말이야. 밑으로 떨어져. 그래서 얘가 제일 최신에 만들어진 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제일 오래됐고 그 다음 부서진 애가 아니라 얘네들이 물이랑 스며들어서 여기에 위치한다. 4번에 위치한다 라는 겁니다. 알갱이가 제일 작아요. 자,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여기 겉부분의 흙에 물이 스며들어 물의 녹은 물질과 진흙들이 아래쪽으로 이동한다. 요게 생성 순서 4번인 애들이에요. 이름이 심토인데요. 요거는 일단 이름은 기억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은. 그 다음에 그 순서가 그렇게 변한다는 것만 기억해 주세요. 1, 2, 3, 4가 아니라 1, 2, 4, 3이라는 거. 그래서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또 문제 풀게요. 풀고 얘기. 아, 배우지도 않았는데 뭐 이렇게 먼저 풀어. 기반하면 안 부서져요. 아, 맨 밑에 있는 애요. 얘는 이제 여기 안에 가만히 있으면 잘 안 부서지고요. 근데 얘가 가만히 있지 않고 뭐 지진 일어난다거나 아니면 뭐 지각 활동으로 인해 솟아오르기도 해요. 우린 그거 멈춰있지 않아. 사람이 저걸 곡괭이로 캐면 부서져요. 곡괭이요? 안 부서질걸? 마인크래프트 현실 버전이었어. 아, 안 부서져? 네. 아, 그래요? 그럼 마인크래프트 막 땅 파면 바로 뿅뿅 하고 가방에 넣어지는데 뭐 현실 기반이야. 캡 깨면 가방으로 뿡 들어가요. 기반하면 현실처럼 실처럼 가야 돼요. 그럼 당연하지. 근데 그러진 않다며. 내가 옛날에 봤을 때는. 자, 그래서 토양의 생성 과정은 순서 없이 나타냈다. 순서대로 나열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지표에 드러나야 됩니다. 지표에 드러났더니 뭐예요? 부서져요. 풍화돼요. 조각과 모래가 되고요. 모래가 된 다음에 뭐예요? 더 잘게 부서져서 흙이 돼요. 흙이 됐는데 뭐 하는 거예요? 비가 내리면서 물에 녹은 애들이 그 밑으로 내려간다. 그래서 라나 다가. 제일 나중에 만들어진 거 아까도 얘기했죠. 얘가 4번입니다. B 심토가 제일 나중에 만들어졌고요. 식물이 자라기 적합한 건 당연히 A 동물의 사체들이 있어야 되니까요. 제일 겉부분. 그 다음에 암석조각과 모래로 이루어져 있는 건 C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다 맞았어요. 넘겨서 68쪽 보시면 암석의 분류가 나오죠. 암석의 분류도 비슷합니다. 광물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보는 거지. 관찰하는 거야. 알갱이가 크고 알갱이가 작고 뭐 알갱이 크고 뭐 이런 식으로 알갱이 큰 애 작은 애 구별하고요. 그 다음에 구멍이 나 있나 이런 것도 보고 알갱이 큰가 작은가 이런 거 보면서 또 뭐 하냐면요. 묽은 염산이랑 반응하는지 그 다음에 뭐 줄무늬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식으로 관찰하는 겁니다. 그래서 묽은 염산이랑 반응하는 암석은 대리양 그 방해석 광물에서 방해석이 묽은 염산이랑 반응했어요. 그래서 광해석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암석은 모두 염산이랑 반응합니다. 그래서 대리암도 반응하고요. 석회암도 반응해요. 석회암이 변해서 대리암이 된 거니까요. 얘네 둘 다 염산이랑 반응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암석의 풍화는 뭐 막자로 빻네요. 막자. 이거 많이 봤죠? 요게 막자 사발이라고 하고 얘가 막자입니다. 이름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막자 사발이랑 막자에 얼음 사탕 넣고 빻. 부서지겠죠. 그걸 풍화로 비교한 거네요. 자, 그래서 요거 봅시다. 요거 내가 아까 저기에 정리한 식으로 정리한 거죠. 그래서 암석은 생성 과정에 따라 세 가지로 분류하고 마그마가 식어서 만들어진 거 화성암, 퇴적물이 쌓여서 굳어진 거 퇴적암, 암석의 성질이 변한 게 변성암. 이렇게 세 개로 분류하고 또 분류하는 겁니다. 화성암은 결정의 크기에 따라서 작은 거 지하 표면에서 빠르게 식어서 만들어진 작은 애는 화산암, 큰 애는 심성암. 화산암은 또 어두운 거, 밝은 거, 현무암, 유문암으로 나누고 심성암은 어둡고 밝은 거, 발령, 화강암으로 나눠요.
이거 준 거야. 원래 전 교과서에선 세 가지로 분류했어요. 밝은 애, 어두운 애, 중간이네. 빠졌죠. 안 해도 돼요. 자, 그 다음에 퇴적암은 퇴적물이 쌓여서 굳어진 거기 때문에 퇴적물의 종류에 따라 구별할 겁니다. 그래서 알갱이가 작은 진흙이 쌓여서 만들어진 거 2암, 모래가 쌓여서 만들어진 거 3, 자갈 모래는 역암, 석회물질이 쌓여서 만들어진 건 석회암입니다. 석회암. 그 다음에 변성암은 변에서 만들어진 거라 그랬죠. 뭐 때문에? 높은 열과 압력 때문에. 그래서 원래 암석과 변한 암석을 연결해야 돼요. 사암은 규암으로 변하고, 석회암은 대리암으로 변하고, 이암은 편마암으로 변하고, 화강암은 편마암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다 암기가 돼 있어야 테스트도 볼 거니까요. 이따 테스트 볼 때 요거 한 번씩 읽어보고 문제 푸세요. 좋아. 그럼 유제 1번도 풉시다. 예? 유제 1번이야. 이게 어디 있어요? 바로 밑에 있잖아. 어디 하는지 모르지. 뭐만 적었대. 68쪽. 70쪽이야. 아, 다음 쪽이 뭐죠? 원장쌤. 아닌데? 이제 다음 단어 넘어가지. 씨, 여자분인데 원작쌤이. 자, 1번 화산암에 속하는 거. 화산암은 화성암 중에서 지표 근처에서 만들어진 알갱이 작은 애들. 그래서 유문암과 현무암. 결정이가 크고 색이 밝은 화성암이래요. 화성암은 지하 깊은 곳에서 천천히 식었는데 결정의 크기도 밝대. 그러면 화강암이죠. 화성이나 층리가 날 수 있는 건 석회암 모두 다 고르시면 됩니다. 3. 석회암 어딨어? 아, 내가 빼먹었구나. 이암, 니은, 비읍, 디귿. 니은, 디귿, 비읍. 자, 알갱이 크기가 매우 작은 진흙으로 쌓여진 거, 퇴적암 중에서 진흙 쌓인 거 고르면 되죠. 이암. 3암이 높은 열과 압력을 받았대요. 그럼 변하겠죠. 규암으로. 그 다음 2암 중에 변성 정도 제일 큰 거. 2암은 편암, 편마암으로 변하니까 편마암이 이응이 되겠지. 이렇게. 됐습니까? 넘길게요. 10분. 안 돼요. 좀 쉽시다. 자, 그러면 71쪽부터 푸세요. 왼쪽까지. 71, 72, 73, 74, 74까지. 아니, 75까지. 왜 이렇게 많아요? 어차피 숙제랑 연결되는 거니까요. 푸세요. 네, 현무암이 뭐였죠? 뭐였죠는 뭘까요? 현무암과 유문암의 공통점이 뭐가 있었죠? 유문암이 뭐야? 자, 마그마가 식어서 만들어진 게 화성암이고, 그 화성암 중에 지표 근처에서 빠르게 식어서 결정의 크기가 작은 애들을 화산암이라 그러고,